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 생산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헥타르당 340만 원가량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쌀값이 오르면서 쌀 생산 조정제 참여율이 그다지 높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쌀 생산 조정제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벼 재배 농가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조정제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 쌀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작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시행 2년차이자 마지막 해인 셈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에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해 마을 대표의 확인을 받은 후 농지 소재지의 읍면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참여 농가는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콩, 조사료 등의 작물이면 무엇이든 재배할 수 있고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는 휴경도 가능합니다. 앞서 농식품부가 목표로 한 쌀 생산 조정제 면적은 총 5만 5천 헥타르. 지난해 2만 6,550헥타르에서 생산 조정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2만 8,450헥타르가 참여하면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쌀값이 오르면서 벼 재배 농가 대부분 역시 쌀만한 작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 80kg 기준 16만 원대이던 산지 쌀값은 현재 19만 3천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쌀값 상승으로 생산 조정제 참여가 저조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상황이 더 좋지 못한 겁니다. 더욱이 지원 단가가 지난해와 같은 1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인 반면 쌀 목표 가격 인상은 예정돼 있어 농가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생산 조정제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난다는 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근데 만약에 금년도에 생산 조정에 참여를 농가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해주시게 되면 다시 또 17년과 같은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점들을 충분히 현장에 좀 알려드리고 최대한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벼 재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올해 쌀 생산 조정제에 대한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하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하영 기자. 먼저 쌀 생산 조정제에 참여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작년에 참여하지 않았던 농지일 경우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되거나 쌀 변동직불금을 수령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소 참여 면적은 농민 1인 기준으로 10아르인데 10헥타르 내외로 규모화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10아르 미만 농지가 포함돼도 괜찮습니다. 농식품부는 2019년 농식품부 선정 청년 농업인이 신청한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농지에 대해서 1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쌀 생산 조정제 사업이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들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쌀 생산 조정제는 참여 면적 5만 5천 헥타르를 달성하는 게 목표인데요. 농업계에서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산지 쌀값이 지난해 초 80kg 기준 16만 원대에서 19만 3천 원대로 올랐기 때문에 농민들 사이에서는 역시 벼만한 작물이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쌀값은 오른 반면 지원 단가가 지난해와 같은 1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인데다 쌀 목표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농민들의 참여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농가들이 쌀 생산 조정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텐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네, 우선 생산 조정제에 참여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하는 대신 콩류와 조사료의 단가를 전년에 비해 각각 45만 원, 30만 원씩 올렸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논 배수 개선 공사비도 별도로 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지의 지원금의 절반만 지급됐는데 올해는 사업 2년 차인 만큼 참여 농지 모두의 10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은 정부가 2년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작년과 올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달라지는 점은 휴경제 도입입니다. 생산 조정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아도 1헥타르당 2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도 휴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이 임대료보다 높으면 땅 주인이 임대 농지를 거둬들일 수도 있는 만큼 지원 단가를 평균보다 낮게 책정해 실경작자만 휴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논을 놀리면 농지 관리가 소홀해져서 잡초나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 조정제 이행 점검 기간에만 휴경하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이 만약에 농가가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수익 면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에 따른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먼저 벼 대신 재배되는 콩은 농식품부가 약 6만 톤에 이르는 물량을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팥과 녹두 수매량도 각각 300톤과 150톤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조사료의 경우에는 축산농가의 자가소비용 재배를 확대하고 완전 배합사료 공장과 연계한 계약 재배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사료용 벼와 옥수수에 대해선 농작물 재해보험을 신규로 도입하고 밭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농기계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이 사업 예산은 지난해 100억 원에서 올해 440억 원으로 대폭 늘린 상태입니다. 네, 올해까지 이 쌀 생산 조정제 사업이 잘 운영돼서 쌀 생산이 수요에 맞게 관리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김아연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농작물 생육과 농업인 건강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혀 농촌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저희 뉴스24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농업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은 아직까지 관련 연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면서 농작물 생산과 가축 사육은 물론 농민 건강에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농업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은 관련 대책 연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공식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게 2015년. 올해로 5년째인데 미세먼지 연구는 단 한 건도 진행하지 않은 겁니다. 농진청 측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해 미세먼지 연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사 연구를 많이 했으니 미세먼지는 별도로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농진청이 발표한 미세먼지 매뉴얼은 축사 출입문을 닫고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필 것, 시설하우스 필름을 세척할 것 등 상식적인 방안들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농진청이 미적거리는 사이 미세먼지 피해 연구를 시작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합니다. 미세먼지 제거 능력하고 경로를 규명하는 게 우리가 했으면 좋았던 연구 중에 하나였고, 미세먼지로 인한 생산성 저하 또는 저해 문제, 그리고 식품 안전의 측면에서 미세먼지 영향 부분도 연구를 했어야 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입니다. 농민들은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로 농작업을 하면서도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산성이 낮아질까 봐 걱정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 하우스 작물들 생육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가기관에서 빠른 연구를 해서 신기술을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들도 농산물의 안전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경상대 원해생산공학연구실 등이 소비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가 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노지에서 생산된 채소가 재배와 유통 과정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29%는 건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안전한 농식품 생산을 위해 무엇이 선행돼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가 농산물에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답했고 45%는 미세먼지에 대비한 작물 재배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뒤늦게 지난해 초부터 미세먼지 연구를 계획했지만
예산 확보에만 1년이 걸렸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된 대책은 올해부터 연구를 시작할 예정인데 연구 결과는 2021년도에나 나옵니다. 농민들의 평균 연령이 67세로 높은 데다 농작업이 주로 야외에서 이뤄지는 만큼 관련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지난해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이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김치를 소개하기도 했죠. 몇 년 동안 수입 김치에 밀렸던 국산 김치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치 수출이 3년 연속 증가하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수출액과 물량 모두 증가했고 수출 대상국도 확대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김치 수출액은 9,744만 9천 달러로 2017년에 견조 20%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수출 물량도 28,187톤으로 2017년보다 16%가 상승했습니다. 수출 대상국도 2018년 68개국으로 2017년에 비해 5개국이 늘었습니다. 국가별 수출 총액으로는 일본이 5,610만 4천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 대만, 홍콩, 호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안에 다시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식품부는 한국산 김치가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로 김치의 건강 기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인지도 제고와 한류 열풍, 그리고 김치 수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2018년 세계 5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김치를 소개했고 또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한국 김치의 건강 기능성에 대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김치 품질과 포장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수출 김치 상품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치 수입도 갈수록 늘어 농가들의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27만 5천여 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김치 수입 물량은 2018년 11월 기준 26만 7천여 톤이 들어오면서 역대 최대치 경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추산대로라면 수출 물량의 10배가 넘는 수입 김치가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는 셈입니다. 요식업체는 물론 일반 가정까지 수입 김치를 찾으면서 김치 수입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는 3월 13일 열립니다. 이날 선거에서는 전국 농축협과 산림조합 등 총 1,343개 조합의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돈선거 척결을 선거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책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농협, 수협, 산림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돈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과 단속 대책, 절차 사무의 정확성과 공정성 강화, 조합과 함께하는 준법 선거와 투표 참여 홍보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선관위는 깨끗한 조합장 선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공정한 조합장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와 흑색 선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초기부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즉 PLS가 전면 시행된 지 20여일이 지났죠. 농민들이 PLS 기준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현장 농민들은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있을까요?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LS가 시행된 지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고령층이 많은 농촌의 특성상 상당수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농민들은 농약 사용에 있어 특별한 매뉴얼 없이 오랜 경험을 토대로 농사를 지어온 만큼
대부분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PLS에 대해서는 많이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은 우리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조금 남이 일이다 생각을 하고 좀 등한시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코앞에 닥치고 보니까 이제는 발등에 불 떨어졌다 싶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슬기롭게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를.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농민들은 의도치 않게 PLS 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농약 안전 사용 수칙과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찾아가는 PLS 현장 지원단. 지난해 12월부터 농민들을 위해 마을 단위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PLS 및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육 참가자 대부분이 고령 농민들이지만 강사들의 설명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부터 농사를 질 때 꼭 농약을 등록된 농약인가 확인해보고 안전하게 사용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PLS 현장 지원단은 마을을 순회하면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것, 농약 희석 배수, 살포 횟수, 마지막 살포일을 준수할 것, 살포 전 다시 한번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확인할 것 등을 자세히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방방곡곡 찾아가는 PLS 현장 지원단 교육을 1만 명을 목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을의 이장님, 통장님들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 안전 사용과 PLS 교육을 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 농협들도 PLS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충남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내 농협 경제사업장 또는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PLS 설명을 위한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북 성주군은 농가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 및 농산물의 사전 안전성 조사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PLS 전면 시행에 대한 농민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PLS 규정을 제대로 지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는 건데요. 농민과 각 지자체 그리고 지역 농협이 힘을 모아 PLS 시행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PLS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업계에 화제가 된 인물을 소개하는 이슈엔 사람입니다. 요즘 제철 채소 꾸러미라고 해서 싱싱한 제철 농산물을 농촌에서 수확해 도시 소비자에게 보내는 방식이 인기인데요. 경북 상주에서 16명의 여성 농민들이 합심해 제철 채소 꾸러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최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늑한 시골 마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경북 상주시 외서면 봉강리. 마을 주민들이 각자 텃밭에서 수확한 제철 농산물과 직접 만든 반찬들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된장하고 쓰레기, 무쓰레기. 저는 오늘 요거 쿠키하고 고추 부각하고 그다음에 가지 말린 거 갖고 왔거든요.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만든 구수한 청국장도 도시에 있는 소비자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내가 농사 지은 거를 그냥 콩으로 팔면 또 이제 수입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공을 해가지고 소비자들 직접 가면 먹는 사람도 좋고 하는 농사 짓는 사람도 좋고. 2009년에 처음 만들어진 경북 상주 봉강 공동체는 총 16명의 여성 농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직접 수확한 8, 9가지 제철 농산물로 꾸러미를 만들고 전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골 어르신의 손맛이 가득 담긴 반찬은 도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 회원이 지금 16명인데요. 우리 이 마을에 있는 여성 농민들이 이제 농약을 안 치고 친환경으로 생산한 것을 도시 소비자한테 보내는 건데요. 저희들은 제철 꾸러미여서 그 제철에 나는 것을 이제 보내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이에요.
그동안 이 마을 여성 농민들은 농사일에 가사일까지 열심히 해왔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는 사람도 많았다는데요. 하지만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 달 평균 1인당 40~50만 원의 수입이 생겼고 큰 돈은 아니지만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재밌어요. 또 어르신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또 밥도 이렇게 먹고 이런 것들이 다 재밌거든요. 여기저기에서 이제 통장으로 돈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는 게 그런 것들도 재미있고 뿌듯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부심. 내가 소비자였다가 생산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일이에요.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하기 전 반드시 빼놓지 않는 게 있다는데요. 바로 직접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는 생산자의 이름과 생산 방식, 요리법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농사 누가 지었는지 그 생산자 이름이고 그러면 오늘 청소에 가는데 어떻게 해먹으라는 레시피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잘 해먹는데 그런 모르시는 분들에서 사소한 거 하나라도 이제 좀 체크해서 써주는. 농가와 소비자가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주 봉강 공동체.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16명의 여성 농민들이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함께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이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기 안성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인 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는 단체 위주로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시간대별 신청자들끼리 공개적으로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도시농업교육은 오는 4월에서 10월까지 18개 장소에서 연 16회씩 진행되며 단계별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에 신청하면 되고 합격자는 다음 달 23일 공문을 통해 발표됩니다. 경기 화성시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업 신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청 분야는 청년 농업인 및 귀농 육성 분야와 식량 작물 분야, 친환경 기술 분야 등 69개입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북 고창군이 농지 토양 개량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지 토양 개량 지원 사업은 물 빠짐이 좋지 않고 생육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단단한 토양을 굴착기로 1m 이상 깊게 파서 흙의 겉과 속을 뒤집는 사업입니다. 이에 고창군은 올해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축구장 345개 면적인 60헥타르의 규모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창군은 농지 토양 개량 사업이 전국 최초인 만큼 철저한 계획과 추진으로 전국 모범 사례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함안군이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되고 농기계로 작업을 하다 발생하는 전반적인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함안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농업인 중 가입 요건이 맞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